Get ready. This investment is a clear demonstration that tariffs very strongly work. Hyundai will be producing steel in America and making its cars in America. And as a result, they'll not have to pay any tariffs. You know, there are no tariffs if you make your product in America. If you have any trouble getting permits, which you won't, come see me. I'll get them for you immediately. All right? You'll have no trouble getting your permits, I guarantee. These people you're dealing with are top of the line. Okay? But just in case, call me. Today, I'm pleased to announce an additional $21 billion in a new investment over the next 4 years, our largest U.S. investment ever. All of these efforts will accelerate the localization of our supply chain in the U.S., expand our operations, and grow our American workforce. 백악관에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섰고요. 트럼프 대통령 옆에 나란히 섰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정 회장을 바라보고 있고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고 오셨습니다. 구장부장님, 정 회장의 통 큰 선물이 있었다고요? 글쎄요, 31조 원이면 뭐 어마어마한 투자 규모 아닙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이 해외 외국계 기업이 미국 내에 투자하는 규모로는 아마 가장 큰 규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 특히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를 외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선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이 북미 시장에서 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앞으로 이 더 큰 자동차 메이커로 도약하기 위한 현대자동차에게도 윈윈 할 수 있는 투자 결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는 현대자동차,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 글로벌 기업이 미국에 그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고 미국 노동자를 고용한다라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를 생산하고 유지 보수하면서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의 일자리는 앞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현대자동차 회사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현대자동차를 매개로 해서 함께 이 성장해왔던 이 대한민국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도 좀 있습니다. 강성필 부장님, 안 그래도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작 해외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우리 기업이 해외 투자를 더 많이 하면서 우리 일자리가 좀 줄어들 수 있겠다. 우려도 나오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어쨌든 미국의 시장에 대해서 진출을 했고 또 거기서 또 돈을 벌어들여야지 또 국내에 있는 본인들의 직원들에게 나름대로 일자리를 더 만들 수가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지 회사 자체가 어려워지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미지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행인 것은 사실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가족 차량이 현대 제네시스 차량 아니었습니까? 그때부터 이런 좋은 시그널은 어쨌든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거에서 축하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앞서 우리 구정 부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대차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문제도 철저히 검토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에 진출한 게 지난 1986년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누적 자동차 판매량이 약 3천만 대에 가까워지는 그런 성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관세뿐 아니라 이 미국 내의 현대차의 판매량도 더 많아질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되는데 박성민 비서관님, 정의선 회장이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장남이랑 좀 인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왔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제 라운드라고 하죠. 라운딩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경기 코스를 함께 돌면서 트럼프 주니어와 2시간 정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던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속보가 들어와서 잠깐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소방당국이 서울 강동구 싱크홀 땅꺼짐 사고 현장에서 구조 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30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였던 3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모쪼록 빨리 구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오늘 방송을 시작했는데 방송 중에 안타까운 비보를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던 이야기
마저 이어볼까요? 정의선 회장과 트럼프 장남의 인연 다시 소개해 주시죠.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미국 프로골프 투어 토너먼트 대회인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프로암에 참가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큰아들인 이 행정부의 실세로 뽑히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이 정의선 회장이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사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로 불리는 트럼프 주니어와 이렇게 연을 맺으면서 소통을 해왔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렇게 미국발 관세 전쟁의 서막이 열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차에 보다 유리한 입지를 그런 고지를 점하게 해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현대차는 한숨 돌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표적에는요, 대한민국이 여전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Is it truly reciprocal? Are there some countries that might get a break or some sectors that might get a break? Well, I may give a lot of countries breaks, but it's reciprocal. But we might be even nicer than that. You know, we've been very nice to a lot of countries for a long time. We'll be announcing some additional tariffs over the next few days, having to do with automobiles, cars, and having also to do a little bit with lumber down the road, lumber and chips. Next week, April 2nd, as you said, Liberation Day. Is that going to be sector tariffs as well as reciprocal tariffs? It's going to be everything, but not all tariffs are included that day.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에 대대적인 상호 관세 발표를 예고했는데 박민영 대변인께서 보실 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 통이라고 평가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좀 사정권 밖으로 빠져나갈까 좀 희망을 걸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더티 50라고 하죠.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미국에 좀 적대적으로 좀 수출에 좀 과도하게 이익을 보고 있는 그런 수혜를 보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만 좀 우선적으로 관세 지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정권은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하셨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미 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좀 통상 전문가로서 이 국면을 잘 이끌어갈 거라는 기대가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저희가 경제 정책도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법인세 인하도 반대하고 상속세 인하도 반대하고 근로시간제 위원회까지 반대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관세 전장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국내의 어떤 유수 기업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이런 좀 불상사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민주당에서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날아온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